자,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물류 및 운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국제물류 환경입니다. 그래서 국제물류 환경을 가지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제물류 및 운송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국제물류 환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물류 및 운송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환경론적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글로벌화와 국제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글로벌화라는 얘기 어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도 글로벌화된 어떤 뭐 국제 경제 환경 또는 뭐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기업, 글로벌 인재, 글로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글로벌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그렇죠. 자국을 떠나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기업이 또는 개인이 또 다른 조직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암묵적으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글로벌이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특정 조직 또는 특정 그룹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한국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북미로 이렇게 전 세계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글로벌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글로벌화라는 것은 비단 지금 나타난 현상은 아니죠. 인류가 태동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류는 지속적으로 자기가 속한 조직의 바운더리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영향력을 더 넓혀가려고 했던 것이죠. 선사시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선사시대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그 다음에 거쳐서 뭐 현대에 이르고 있지만 석기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주로 시족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시족 중심 사회죠. 혈연 공동체, 그렇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 시족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돼요. 서로. 그래서 영향력이 자기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려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그룹하고 지는 그룹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룹이 다른 시족을 복속하고 자기 시족의 그죠? 크기를 넓히는 거죠.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공간도 넓혀갔겠죠.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고대 국가가 나오게 되죠. 고대 국가에서 어떻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대하 드라마나 역사물을 배경으로 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전쟁이 나오죠. 주변 국가 전쟁을 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넓혀가려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많이 묘사가 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어땠을까요, 여러분? 고대 국가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면 어떻게 돼도 여러분? 그렇죠? 힘이 좀 세서 상대의 국가를 이렇게 복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가 그들을 복속시키고 또 자기의 영향력을 더 크게 했겠죠. 세력을 더 넓혀놨겠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기술이었어요.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기보다는 청동기가 강했겠죠. 청동으로 무기를 만들었던 국가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복속시키고 자기의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들 청동기 기술을 갖게 되고 청동기로 만든 어떤 청동기 제조 기술에 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이제 별로 그렇게 차별화가 안 됐을 때 한 국가에서 그보다 더 강한 물질인
철을 가지고 그쵸? 강철검을 만든다든지 무기를 만들어서 청동기를 누를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청동기 국가를 또 복속시키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과정도 모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화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글로벌화라는 용어가 없었던 것뿐이지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글로벌화의 현상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에는 테크니컬 이노베이션, 기술적 혁신이 있었던 거죠. 자, 현대에 어때요? 현대. 자기가 어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업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겠죠. 막대한 비용을 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또 그 개발된 기술을 원천 기술로 삼아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상용화하고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제품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자본이 많이 투여돼서 기술이 많이 집약되어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자국 시장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제품에 수요가 있는 모든 국가, 시장, 소비자가 내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 나라를 떠나서 전 세계 시장을 우리 기업과 제품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경영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과거에 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기술적 혁신에 의해서 바운더리를 넓혀갔던 고대 국가의 사례처럼 현대도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 기술로 그 바탕으로 만든 제품을 전 세계 시장에 진출시키고 전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글로벌화된 현상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현상은 분명한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떠냐면 여러분 이런 글로벌화 현상,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더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이 80년대, 90년대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외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 해외에 갔다 온 사람 그리 많지 않았어요. 요새는 어때요, 여러분? 외국에 가는 거에 대한 어떤 야 외국에 갔어 뭐 이렇게 특이하게 받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교육에서도 FTA 같은 것도 활성화되고 여러분들도 아마 교환 학생도 갈 수 있고 또는 해외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여행도 갈 수도 있고 해외 연수 과정도 갈 수 있고 이게 너무나 이제 자유롭게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그죠? 우리의 생활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글로벌화가 가속화된 거예요. 가속화된 거예요. 그럼 글로벌화가 가속화된 원인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국제 물류와 국제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글로벌화가 왜 이렇게 촉발되고 가속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화를 촉발하는 첫 번째 원인은 가속화라고 할까요? 가속화 원인 볼까요? 원인 첫 번째는 자, 기술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기술의 발달.
기술이 발달하는데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이죠. 자, 기업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제품에 그 기술이 접목되어져서, 그렇죠? 그 기술을 상용화시키고 그러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술이 집약되어지는 건데, 기술 집약적인 어떤 그 재화의 특성은 뭐냐면 여러분, 자본이, 보통 우리가 재화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요소를 생산 요소라고 하죠, 여러분. 생산 요소. 생산 요소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죠. 뭐죠? 자본과 그다음에 노동력이 투입돼야 되죠. 노동력.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소비를 하고 있는 모든 재화는 결국은 자본하고 노동이 인풋돼서 투입되어서 생산되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화의 가치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A라는 제품이 태어나기 위해서 분명히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어져서 생산된 게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떤 재화는 그 중에서 자본의 비중이 좀 높고 어떤 재화는 노동의 비중이 높을 수도 있겠네요. 자본과 노동의 비중이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산업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겠죠. 어쨌든 노동 쪽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리든지 자본 쪽에 실리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제품의 가치를 둘러싸고 있는 구성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보통 자본 집약적 산업의 재화, 노동이 많이 투입된 제품을 노동 집약적 산업의 재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노트북 PC, 태블릿 PC와 같은 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제품의 가격에 자본이 많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노동의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까? 그렇죠? 노동보다는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자본은 어떤 용도로 들어갔을까, 여러분? 기술 개발에 들어갔겠지. 기술 개발.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 거예요. 보통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구는 어때요, 여러분? 자본 집약적인 산업 또는 기술 집약적인 산업, 자본 집약적인 제품, 기술 집약적인 제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화하고는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자본 집약적이면 어떨까? 노동 집약적인 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자본이 집약됐다는 건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간 거죠. 이런 건 어때요, 여러분? 작은 국내 시장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거기에 투입된 이런 기술 개발을 위한 R&D 비용을 상쇄시킬 수가 없죠. 야, 작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에서 팔아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 제품, 이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투자비를 우리가 제품 팔아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자국 시장을 전제하지 않아요. 이 제품에 수요가 있을 만한 전체 시장을 전제로 해서 제품도 개발하고 생산도 하고 마케팅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글로벌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시장을 전부 우리 제품과 기업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글로벌화된 기업으로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얘는 어떨까요? 얘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서 노동 집약적인 재화는 여러분
그 재화의 가치에 구성된 항목이 기술 개발이나 이런 어떤 자본보다는 그냥 노동자들의 인력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의 임금 비용이 이 재화의 가치의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국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자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조금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규모가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외 시장으로 가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발전, 산업 발전 단계를 이렇게 고찰을 해보면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70년, 80년, 90년 이렇게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경제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그 시기에는 어떤 거로 우리나라는 산업이 태동했을까요, 여러분? 이거죠.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산업이 태동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국토 위에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죠.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돈도 없고 국민들 어때요? 교육 수준도 굉장히 저열하고 오로지 있는 것은 그렇죠? 풍부한 노동력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라에서 산업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을 일으키고자 할 때 우리가 생산 요소로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10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산업에서 산업이 태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우리가 산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 섬유 산업이라든지 봉제 산업, 기술과 돈보다는 노동력이 투입돼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한 그런 산업 위주로 이렇게 산업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더욱더 뭐 개선도 하고 능률도 오르고 등등등 해서 생산성이 더 높아진 거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작은 한국 시장에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를 다 충당하고도 이제 남는 거예요, 공급량이. 그러니까 작은 한국 시장을 떠나서 이제는 해외 시장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수요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수출을 해야 되겠다. 수출. 정부에서도 수출을 해서 외화를 우리가 많이 벌어오고 하는 게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의 성장에도 다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노동집약적인 제조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물건은 반복 생산함으로 인해서 능률도 오르고 관리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잘 만들 수는 있게 됐고 생산성도 높아졌는데 또 다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출은 어떻게 하지? 내수 시장에서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공급량은 많고 생산성이 높아졌지만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제조기업들은 제조에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들이 만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이렇게 진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네들이 전담하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거예요.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LG종합상사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글로벌화의 개념과 대비돼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자국에서 성장해서 해외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국제화라고 했어요. 국제화.
언뜻 듣기에는 국제화나 글로벌화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뭐 사회에서도 비슷하게 쓰고 있죠. 최근에는 뭐 글로벌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경영학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글로벌화는 기업의 관점에서 제품의 연구 개발과 생산, 마케팅 모든 일련의 경영 행위를 처음부터 자국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시장을 내 제품과 기업의 시장과 고객으로 간주하고 경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국제화는 그게 아니죠. 국내 시장에서 태동해서 국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개념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다른 또 다른 수요를 찾아서 나아간다는 개념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경우는 국제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술의 발달 때문에 이런 자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고 거기에 재화가 많이 생산되면서 필연적으로 작은 국내 시장에만 머물 수 없게 되었던 것이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한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네. 수요의 동질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신과 교통의 발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무역 장벽의 축소. 축소 될 수 있죠. 자, 수요의 동질화, 통신과 교통의 발달, 교통 기술을 통신과 교통 기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통신과 교통의 발달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무역 장벽의 축소, 이런 것들이 현대에 있어서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글로벌화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원인이 모두 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다른 여러 가지 또 많은 이유들이 있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화의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이유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물류, 국제 경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가 주요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수요의 동질화, 그죠? 어떤 거예요? 물건에 대한 니즈가 비슷해진 거죠.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한국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재화의 어떤 종류, 스타일, 색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똑같은 고객 집단이 요구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색상이 있고 유럽, 미국 지역별로 그 니즈가 분명하게 달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게 조금 많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비슷해진 거예요. 한국의 특정 세분 시장 그룹, 소비자 그룹에서 좋아하는 어떤 제품이라면 다른 나라에도 또 동일한 세분 시장에서 유사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의 K-팝 어때요, 여러분? 예전 그 기준으로 치면 우리나라 그죠?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했을 텐데 지금은 전 세계가 좋아해요. 수요가 비슷해진 거예요. 수요가 비슷해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진출하는 시장별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현지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이렇게 제품도 스탠다드하게 생산하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다시 말해서 특정 국가별로의 어떤 전략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화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시장이 된 거예요. 수요가 또 동일하니까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글로벌화를 촉진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요의 동질화와
이 통신 기술의 발달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수요의 동질화를 가져오게 된 게 뭘까요, 여러분? 통신 기술과 교통 기술의 발달이에요. 통신은 인터넷이고 교통 기술은 항공교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존재했던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이질성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능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지구촌 사회가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과 항공교통 기술을 이용하면 그렇죠? 충분히 하루 안에 전 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논스톱 편으로 14시간이면은 그렇죠? 유럽 쪽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인터넷은 실시간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는 지리적인 거리가 이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회 문화적 환경 차이에 근거한 소비자의 욕구가 달랐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역할을 인터넷이라는 통신 기술 그리고 항공기라는 교통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에 존재할 수 있었던 차별성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상쇄되고 비슷해지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이 또한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무역 장벽의 축소인데 이것으로 또 글로벌화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무역 장벽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제품이 타 국가에 들어갈 때 장벽이 생긴다는 거죠. 엔트리 베리어를 치는데 장벽을 세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해외 제품이 자국에 쉽게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할까? 유통되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볼까봐. 장벽을 많이 쳐왔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관세죠,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도 있고 한데 그러한 장벽들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낮춰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외국 제품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기가 용이해진 거죠. 장벽이 높았을 때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화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물류 환경적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무역 장벽의 축소와 관련된 글로벌 환경은 다음 시간에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